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대한민국에서 모성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오빠, 또 자녀유모 하시네요? 이러는데, 그래, 자녀유모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모성이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사랑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오브콜스라고 사랑은 존재하고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여자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랑이란 건 정의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는 정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사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는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나 역시도 뭐 이때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많이 만났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그거는 이제 헤어지면 남이란 말이야.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흔히 천륜의 비유를 하잖아. 그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떼놓으려고도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부성보다는 모성이란 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는데 근데 이게 딱히 뭐 대한민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들을 봐도 동물의 모성이란 것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잖아. 저 들판에 있는 저 정글에 있는 짐승들마저도 자기 새끼 이뻐한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거는 본능이구나. 그리고 흔히 모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는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한국에는 모성이라는 건 과연 본능이었나 싶을 정도로 난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어딜 가라고 했지? 저기 동네 마트 가라고 했잖아. 야, 마트 가면 얼마나 재밌냐. 야, 오늘은 삼겹살 얼마고, 앞다리살 얼마고, 구경만 해도 재밌고, 그러다가 셀 많이 하면 이거 사면 재밌고, 돈 쓰면 원래 재밌단 말이야. 근데, 마트에 오면 가족끼리 오는데 신나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나 이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애들이 뭐 산다 하면 막 짜증내는 엄마들이 훨씬 많다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옛날에 그 유튜브 하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내가 부산에서 술 먹고 이게 기차 타고 오는데 울산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요새는 잘 돼 있거든. 오는데 지하철 안에서 그 다문화 가정아이를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좀 이질적으로 보였어. 왜 이질적으로 보였냐면 부모가 애를 너무 이뻐했거든. 그 다문화 아이를 너무 이뻐한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저게 왜 이상하지? 아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그게 특이하게 보이는 거야. 왜? 희귀하니까 그 장면 자체가. 그래서 아 되게 희귀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다문화 아이는 또 커면서 또 어떤 또 차별을 받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 학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걸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게 좀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 애들 보면 되게 이뻐해 주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성이란 건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많이 지워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내가 늘상 말하는 게 이제 일본만 가면 완전 다르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잖아. 일본 가면 모성이 넘쳐납니다, 진짜. 지나가는 아줌마들 전부 다 이게 셔틀처럼 뭐 자전거 애들 막 싣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애가 뭐가 그렇게 이쁜지 보면 이쁜가 봐. 그냥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나라는 30년 동안 월급이 오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오면 그 모성이 넘쳐나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보기가 힘들지? 그런 느낌이 난 항상 들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제 모성에 대해서도 이제 꺾여 나가는 게 커뮤니티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이게 파리쿡에 올라온 건데 이게 여초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글 중에 하나거든. 그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 키우는 거 재미없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자식들 키우는 거 재미없고 재미만 없으면 다행이다. 진짜 고통스럽다. 욕심 내려놓고 내 생활에 집중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자식이라 완전히 눈 감을 수도 없고 잠깐이라도 자식에게 눈을 돌리면 고통스러워 미치겠다 이런 얘기야.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거의 발작 수준으로 협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쉬고 핸드폰만 하는가 봐 고등학생 애가. 짜증날 수 있겠지.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돈만 쓰고 나는 왜 태어나서 저런 애를 낳고 결혼해서 왜 저런 애를 낳았는지 진짜 일하는 것만 아니면 어디 시골에 가서 그냥 도망쳐서 살고 싶다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 밑에 달린 파리쿡이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파리쿡은 모든 여철 통일을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온건한 데야. 나이가 많거든. 나보다 누나들이거든. 근데 여긴 다 그런 거야. 맞아요. 이래서 이제 애를 안 낳잖아요. 공감합니다. 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 고생을 사는 몇 번씩 후회합니다. 전부 다 이런 거야. 옛날에는 뭐 이게 반일하면서 일꾼 대주고 간병해주던 자식들이 간병해주고 노후 세대니까 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무자식이 상팔자다부터 시작해갖고 왜 애가 없는 게 상팔자라는 걸 50대에서 깨달았을까? 아니 이게 내가 안 좋은 것만 덧글 붙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차이대로 쭈르륵 붙였거든. 좋은 댓글이 하나가 없어 진짜. 하나가 없다니까. 내가 이제 우는 것도 지치고 멍하고 내 몸은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아이를 낳는 게 힘들고 고통이다 힘들고 무섭고 야속하고 억울하고 두렵다. 그저 한숨만 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진짜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 오히려 애를 키우는 게 형벌 같다. 전생에 뭐 이제 뭐 원소지간에 태어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쭈르르 내려오다가 유일하게 하나 좋은 게 뭐였냐면 여기에 그나마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자식이라고 하면 욕먹나요? 자식이 고딩인데 오늘같이 외출하고 너무나 행복했다. 이 한마디의 글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그 위에 달렸던 댓글들이 방금 전 열거 했던 것들이. 예. 그리고 요게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말했잖아. 요즘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야. 피해의식이란 건 굉장히 균등하게 온단 말이야. 지금 윗세대 사람들도 점점 다 골마져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여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전부 다 마탱이 가 있다니까. 그래서 한때 나는 근데 여기서 더 불만인 건 뭐냐면 옛날에 그래 오마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애 낳지 마세요. 이게 오마르의 뭐 마스터피스가 되는데 219만 원. 난 이걸 보고 굉장히 불쾌했거든.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좋아요가 90%가 넘었던 게 난 아직도 옛날엔 좋아요치를 볼 수 있었어. 지금도 뭐 어플리케이션 가면 볼 수 있는데 나는 왜 임신에 대해서 가장 엿 같은 이야기만 골라서 한 이 영상이 좋아요가 90%가 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기분 나쁘고 자식할 필요 없이 오마르는 어차피 유튜버란 말이야. 얘는 조회수 하나에 먹고 사는 애들이야 진짜. 그런 애들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철학 있고 뭐가 헌신짝에 버릴 수 있는 애들이 그게 유튜버의 생리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야.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애를 낳으면 이상한 거다. 멍청한 거다. 자식은 부채다. 이런 얘기 나고 뭐 우리 오은영 박사는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 그치?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그지? 이분 타노스잖아, 그지? 거지 같은 건 다 나오고.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러잖아. 가장 완벽한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뭐다? 이혼을 해야지 완성된다. 그 다음 물란하게 살아야지. 결혼에 대해서도 나도 항상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 혼자서 내가 여러분들 비혼을 강요하진 않잖아. 초식화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근데 혼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8점밖에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10점이라는 인생은 완벽한 결혼,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때 그 아이를 낳고 거기서 완성된다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도 덕무를 만났는데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애 중에 한 명이 덕무야. 덕무.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걔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지금 덕무가 나보다 키가 더 커. 근데 저번에 이게 삼산동에서 이게 술 먹는데 막 되게 니 뭐 그때 아마 연휴 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나 그러니까 오락실에 있었는데 딸내미랑 같이 오락실에 있었는데 인형 뽑기가 있었나 봐. 인형 뽑기 있었는데 딸이 이거 뽑아달라고 해갖고 내가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뽑는다고 겁나 돈을 썼대. 겁나 돈을 써서 뽑긴 뽑았대. 딸내미가 뽀뽀해줬다는 거야. 근데 하는 말이 그거다. 야, 이 맛에 내가 돈 번다. 이러는 거야. 야, 이 맛에 내가 돈 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의 모든 애들이 자식을 다 그렇게 동물처럼 사랑하진 않아. 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애들도 솔직히 말해서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할 거야 하면 안 한다는 애들도 많고, 솔직히 그래. 그런 애들 많긴 한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는 게 맞다고 막,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피터슨 교수를 보면 한 번씩 내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남자의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고리타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그 관점에서 피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최대한 좋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책임감을 남자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자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면 그런 지식인들마저도 이제 애를 낳으면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제 불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 이전에 트레이부터 봐도 뭐 난리 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테레비 봐봐. 난 아직도 얼탱이 없는 게 안정한 와이프 나와서 내가 여자라면 남편이 안정하면 진짜 내 자랑스러워하고 내 진짜 내가 어부바하고 다니겠다. 내가 어부바하고 밥 떠먹여주고 다니겠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내 인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야, 안정한 와이프도 저러는데, 어? 안정한 와이프도 그러는데, 백종원 와이프도 나와서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안 미칠 수가 있겠냐고. 안 미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지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 미칠 거야? 자연스럽게 모성이란 본능은 지워져 버린 거야. 뭐해? 흑사병에 이런 피해의식이라는 흑사병에 본능마저 지워져 버린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 항상 말하는 게 그래. 이제는 이제 뭐 답 없다. 답 없다. 내가 뭐 백날 이렇게 얘기해서 자유하지 마세요. 야, 혐오는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좋게 얘기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딱 여기서 그냥 바다 건너서 일본만 가도 애들 너무 이뻐하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애 낳고 싶다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러면 된다 말. 근데 이상하게 한국만 아이고 야 그래 8점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나라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부디 여러분들, 저는 8점의 인생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10점의 인생,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덕무가 말한 것처럼 내천 덕무 말하면서 야씨 이 맛에 내가 돈 버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10점짜리의 인생들을 여러분들은 부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